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입니다. 무려 빈곤율 38.2%,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이죠. 게다가 76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가난해지겠어? 국민연금도 있는데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은퇴의 순간은 잔인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퇴직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인 빈곤율은 직장 생활할 때보다 무려 4배나 높아집니다. 은퇴 전까지 나는 아닐 거야 라며 방심하다가 막상 소득이 끊기는 순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까지는 빈곤율이 10%대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는 급격히 치솟고 76세 이상에서는 절반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노년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삶을 상담하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에 모든 돈을 쏟아부은 부모님, 건강을 과신하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장, 수십억 자산을 보유하고도 현금이 없어 빚에 시달리는 가정.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60대 절반 가난한 이유. 노후를 파괴하는 5가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노후 파산이라는 길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막연히 두려웠던 노후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직장 생활 후 왜 빈곤층이 되는가? 직장에 다닐 때는 빈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4대 보험, 그리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리후생 덕분에 생활이 안정적이죠. 하지만 퇴직의 순간 이 안정감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재직 중인 50대까지는 빈곤율이 10%대 수준에 머뭅니다. 즉,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10명 중 한두 명만이 빈곤층이죠. 그러나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60대에 들어서면 빈곤율이 40% 가까이 치솟습니다. 다시 말해 4명 중 1명꼴이 아니라 거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은퇴 연령과 기대 수명의 괴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에 불과합니다. 반면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50세도 안 돼 일을 그만두는데 그 이후로 최소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지탱할 만한 연금이나 자산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 구조의 급격한 단절입니다. 퇴직과 동시에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지만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약값, 돌봄 비용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이나 주택 지원 같은 마지막 큰 지출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즉, 돈은 더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정작 소득은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의 평균은 월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대도시에서 혼자 사는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른 퇴직,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끊임없이 늘어나는 지출이 맞물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 후 빈곤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2. 노후 빈곤의 심리적 착각. 노후 빈곤의 가장 큰 함정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심리적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미룹니다. 바로 이 착각이 노후 빈곤을 만드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40대, 50대에 접어들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로 매달 빠듯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항상 뒤로 밀립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놓고 대출만 갚고 나면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준비할 여유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또 다른 착각은 적게 쓰면 되겠지입니다.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가계 지출 구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의료비와 약값, 부모 돌봄 비용, 자녀 결혼 지원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40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은퇴 후엔 생활비가 줄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결국 착각이 현실과 맞부딪히는 순간 빈곤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착각은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 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즉,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도 확보하지 못해 고통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결국 스스로를 빈곤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지출과 욕구는 크게 느껴지지만 먼 미래의 위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길게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착각으로 흘려보낸 시간이 결국 수십 년의 빈곤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멀었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그 생각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적게 써서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착각의 시작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돈보다도 착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심리적 착각을 깨뜨리는 첫걸음입니다. 3. 노후를 파괴하는 5가지 지나침. 노후의 빈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과 선택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신, 과욕, 과속, 과다, 과장입니다. 1. 과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일할 수 있어. 내 건강은 문제없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며 나는 평생 장사할 수 있으니 걱정 없다던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가게는 불황으로 팔리지 않아 결국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건강과 소득을 지나치게 믿는 순간 노후는 흔들립니다. 이 과욕,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욕심.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교육비와 결혼 지원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파괴합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2자녀의 대학원 교육과 결혼을 위해 수억 원을 썼습니다. 그 결과 57세가 되도록 노후 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은퇴를 앞두고 다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성장했지만 부모는 빈손이 된 겁니다. 자녀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후 준비와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과소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1억만 모으면 되겠지, 적당히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낮아지며 기대 수명은 길어집니다. 70대 한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5년간 열심히 일해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은행 이자가 높아 생활에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아 연금과 합쳐도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결국 이 여성은 새벽 청소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항상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과다 자산을 한쪽에만 몰아넣는 위험.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평생 아파트와 토지만 사모은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20억 원이 넘었지만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자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했지만 땅은 팔리지 않았고 대출도 막혔습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면 이런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자산을 분산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5. 과장 은퇴는 이른데 노후는 너무 길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나이는 50세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습니다. 즉, 최소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53세에 퇴직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지만 3년 만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집을 줄여서 현금을 마련했지만 아내의 병원비와 자녀 결혼 비용으로 또다시 바닥이 났습니다. 아직 20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자금은 이미 동났던 것이죠. 노후가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후회는 피할 수 없습니다. 4. 현실적 대안과 전략. 노후를 파괴하는 5가지 지나침을 피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희망이나 돈이 모이면 준비해야지라는 막연한 태도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은퇴 전 자금 목표를 세분화하라. 많은 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얼마 모아야 할까? 라는 큰 그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실천이 어렵습니다. 대신 1에서 2년 단위로 쪼개서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생활비 1년치 비상자금을 만들고 다음 2년은 노후용 금융상품에 일정 금액을 넣는 식입니다. 구체적이고 짧은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지원과 본인 노후의 균형을 맞추라.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녀는 결국 스스로 살아가야 하지만 나의 노후는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부동산 중심 자산을 유동화하라.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집과 땅은 당장 생활비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거주 가능.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차액으로 현금 확보. 임대 수익 구조, 일부 자산을 임대용으로 활용해 생활비 마련. 핵심은 내가 가진 자산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준비하라.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만 월 평균 60만 원 수준이라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늦게라도 시작하면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40대 후반부터라도 매달 일정액을 넣으면 60대 이후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하라. 현실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70세까지 일하면
필요한 은퇴 자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대기업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강의, 재택업무, 지역사회 활동 등 나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선의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절반이 가난해지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잘못된 선택, 즉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과욕, 준비를 소홀히 하는 과소, 부동산에만 몰아넣는 과다, 그리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노후를 가볍게 여기는 과장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자녀 사랑에만 치우치고 돈을 충분히 모았다고 착각하고 자산을 한쪽에만 몰고 은퇴 후의 삶이 길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지혜가 담긴 술잔, 계영배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잔에 술을 적당히 따르면 괜찮지만 욕심을 부려 가득 채우면 오히려 모두 쏟아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노후 준비 역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노후의 지혜란 바로 이중용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5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미뤄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대답이 무엇이든 지금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늦게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20년, 30년을 빈곤 속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며 보내느냐는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과신하지 말고 과욕을 줄이고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산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길어진 노후를 인정하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넘치면 모두 잃는다. 균형이 곧 노후의 지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노후와 복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